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모집인 등록시험 대비 실전 문제풀이 과정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부터 40번까지입니다. 21. 다음에서 생명보험 관련 법규에 대한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맞는 지문 찾아보겠습니다. 1번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보험업법 시행령이 아니라 상법이죠. 상법을 토대로 작성이 된다. 1번 일단 틀렸고요. 2번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국민건강보험의 독점적 지위가 아니라 생명보험회사의 공동행위를 규제하는 근거법률이 되겠죠. 2번도 일단 틀린 지문이고요. 3번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보험업 인허가와 관련된 근거법률이다. 보험업 인허가는 어떤 법률에, 요거는 굉장히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죠. 예. 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 그죠? 그 다음에 보험업법, 이게 바로 보험업 인허가와 관련된 근거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도 일단 틀렸고요. 4번 생명보험업의 감독은 금융위원회 설치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오, 얘가 맞죠? 감독, 보험 인허가, 이게 다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다음 중 생명보험 상품의 기능적 특성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중도 해지 시 계약자가 필요한 본래의 가입 목적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도 해지에 대한 불이익을 고객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1번은 정답입니다. 2번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등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약자에게 정보가 제공이 되어야 하는 상품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야지 맞는 지문이 되겠죠. 일단 2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틀린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일단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공산품처럼 구매에 따른 효과를 바로 느끼기가 어렵다. 그죠? 얘도 많이 나오는 지문입니다. 4번 그래서 전문성을 갖춘 모집인이 보험상품 설명서 등의 안내 자료를 통해 소비자에게 상품을 설명을 충분히 하고 청약을 권유함으로써 판매가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3번, 4번은 다 맞는 지문이고요. 틀린 지문은 2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보겠습니다. 23번 다음 중 기초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거. 기초서류에 관련된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죠. 예, 이번 올해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 기초서류 꼭 여러분께서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1번 보험약관, 2번 청약서, 3번 사업방법서, 4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급 산출방법서. 자, 해당하지 않는 거 청약서죠. 내지는 상품 설명서 이런 걸로도 지문 함정 문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약관, 사업방법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급 산출방법서.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를 해 두셔야 되는 기초서류 3가지입니다. 24번 다음 중 특별계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특별계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죠. 1번 변액보험과 퇴직보험이 대표적인 특별계정에서 운용되는 상품이다. 변액보험, 퇴직보험 다 특별계정에서 운용되는 상품이죠. 1번 맞는 지문입니다. 2번 계정 간 자산을 엄격히 구분하고 발생하는 손익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특별계정을 설정해서 운영을 합니다. 맞는 지문이죠. 3번 이를 통해서 보험계약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인데 어긋나는 경우도 있다. 그랬으니까 어긋나는 경우를 없게 하기 위해서 특별계정을 설정해서 운영하는 거죠. 3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 변액보험, 퇴직보험, 다음에 연금저축보험도 대표적으로 특별계정에서 운용하는 관리하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3번입니다. 25번 다음 중에서 종신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특약부가가 자유롭다. 특약부가 자유롭지요. 그래서 종합설계 가능한 거죠. 보장기간이 평생이죠. 그래서 종신보험이죠. 대표적인 보장성 보험이고 사망보험이죠. 생존보험 아닙니다. 자, 이런 쉬운 문제가 나왔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26번 변액연금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연금 개시 전 제1보험기간 내에 납입기간 내내요. 사망했을 때
예, 요거 최근에 이런 문제 많이 나오네요. 요게 언급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1번 기본보험금과 특별계정에서 적립된 계약자 적립금을 더해서 사망보험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얘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해약환급금의 공시율을 적용한 금액, 기본보험금의 공시율을 적용한 금액, 연금 지급 다 틀린 지문입니다. 기본보험금 플러스 계약자 적립금을 지급합니다. 27번 다음 중 장애인 전용 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암진단금 보장하죠. 사망보험금 보장하죠. 재장애급여금 보장하죠. 실손의료비. 자, 이게 이제 저도 뭐 이 문제는 조금 의문이 조금 있긴 한데요. 일단 실손의료비가 우리 교재에는 장애인 전용 보험에 실은 언급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4번이다라고 봐지기는 하는데요. 장애인도 실손의료보험을 가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제가 협회도 한번 문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우리 교재 내용으로 봤을 때는 주요 보장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일단 4번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 정도 설명하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추후에 우리가 문의를 통해서 확인이 될 경우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해서 여러분께서 문제풀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28번 다음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는 보기의 괄호 어떤 내용입니까? 기업형 IRP는 상시근로자, 이거 많이 시험 문제에도 언급되죠. 암기하셔야 됩니다. 몇 명입니까? 10명이죠.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한해 적용이 됩니다. 29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보기 안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 계속 알맞은 용어 숫자 많이 나오네요. 보기 내용 보겠습니다. 변액연금보험에서 특별계정의 투자 운영 결과 연금 개시 시점의 계약자 적립금이 괄호보다 적을 경우에는 괄호 등 일정 수준의 재원을 최저연금 적립금으로 보장. 변액연금에서 최저연금 적립금으로 보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뭐 당연히 알고 계시죠. 기납입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납입보험료보다 계약자 적립금이 적을 경우에는 기납입보험료를 보증을 합니다. 30번 다음에서 다양한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저축성 변액보험은 사망보험금을 책임준비금과 비교를 하여 큰 금액을 지급한다. 일단 얘가 틀렸네요. 그죠? 저축성 변액보험은 사망보험금도 최저연금 적립금도 뭐와 비교합니까? 기납입보험료와 비교를 하죠. 그래서 일단 1번이 틀린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겠고요. 2번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죠. 변액연금보험은 제1보험기간 내에 사망할 경우 기본보험금과 특별계정에서 적립한 계약자 적립금을 더하여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앞선 문제 정답 내용 그대로죠. 3번 연금보험은 보험료 납입 시 연금보험은 납입 시에 세제 혜택이 없죠. 세제 적격 연금저축은 납입 시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보험금 수령 시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4번 일반 계정에서 운영되는 유니버셜 보험은 기본보험금의 공시율을 적용하여 추가 적립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자, 2번, 3번, 4번 다 맞는 지문입니다. 31번 재산보험 가보겠습니다. 다음에서 보험업 겸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겸령은 일단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생명보험 플러스 손해보험은 겸령이 안 되죠. 그럼 생명보험과 재산보험, 손해보험과 재산보험이 겸령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요것만 딱 생각을 하시고요. 화재보험은 손해보험이죠.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업은 겸령할 수가 없다라고 해야 맞는 지문이겠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상해보험은 재산보험이죠. 질병보험 재산보험이죠. 간병보험 재산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 손해보험이죠. 연금보험 생명보험이죠. 예, 생명보험. 재산보험과 손해보험, 재산보험과 생명보험, 재산보험과 생명보험. 2번, 3번, 4번은 모두 겸령이 가능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2번. 다음에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재산보험에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 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합니다.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일반 사망 시 책임준비금 지급하죠. 질병보험에서 질병 사망이 아닌 자동차 사고 사망 시 책임준비금 지급하죠. 상해보험 피보험자의 상해와 관련이 없는 질병 사망 시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 시에 다 해당이 되죠. 4번 중도 해지 시에 책임준비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죠. 중도 해지 시에는 해지 환급금이 있으면 해지 환급금을 지급을 하겠죠. 3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의 차이점 교재에 나와 있죠. 틀린 거 1번 생명보험의 보험사고는 사람의 생사죠. 생명보험. 2번 생명보험은 계약자와 보험회사 간 다툼이 생길 여지가 크질 않다라고 해야 맞죠. 생사니까 생사 명확하죠. 3번 상해보험의 보험사고는 사람의 신체 입은 상해가 보험사고죠. 4번 상해보험은 상해 인정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어서 다툼이 생길 여지가 얘는 크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3번 다음의 상해보험 주요 내용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가 알맞게 연결된 것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죠. 상해보험의 주요 내용 중에 재사망보험금, 재수술급여금 두 가지네요. 재사망보험금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 직접적인이죠. 자, 어떤 보장 내용도 간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 간접적인 원인으로 입원하였을 때 수술받았을 때 이거 간접적인 원인이 들어가는 경우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직접적이에요. 그러면 재수술 급여금 역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분류표에 정하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에 모든 게 직접적이어야 됩니다. 직접적인, 간접적인 다 틀렸어요. 4번 둘 다 직접적인 원인에 의해야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상해보험 피보험자 직업 직무 변경 시 통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통지 의무도 뭐 반드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피보험자의 직업이 위험한 직종으로 변경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즉시 알려야 됩니다. 요거 맞는 내용이죠. 알리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죠. 2번 직업 직무 변경 통지를 게을리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얘도 맞는 내용이네요. 3번 보험사고가 변경된 직업 직무와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가 없어요. 직업 직무와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더라도 보험금 지급에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상관없이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은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틀린 정답은 일단 3번이 되겠고요. 4번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죠. 보험회사에 반드시 통지해야 됩니다.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4번도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3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질병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것은 질병보험에서 보상하는 것은 다 질병과 관련됐겠죠. 뇌혈관 질환 수술비 질병이죠. 암 질병이죠. 특정 질병 진단비고 다 질병이죠. 재해 장애 재해 딱 들어갔으니까 얘는 질병이 아니라 상해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37번 암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암 사망보험금은 주계약으로 설계한다. 자, 암 사망은 주계약으로 설계를 못합니다. 얘는 특약으로만 설계가 가능하죠. 1번 틀렸죠. 2번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를 포함을 합니다. 예, 면역력 강화 치료만 보시면 안 됩니다. 필수 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포함이 됩니다. 3번 대부분의 상품 보험 기간은 암보험은 10년 이내가 아니라 이상이죠. 이상이고 가입 가능 연령은 15세 이상이다. 얘는 맞네요. 예, 10년 이상, 상해보험은 1년 이상 비교해 주세요.
보험료는 연령별로 차이가 납니다. 암보험도 질병보험이기 때문에 나이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보험료도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8번. 다음에서 재산보험계약의 소멸 사유. 계약 없어지는 거죠.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럼 소멸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간병보험의 간병연금 수령 종료. 간병연금 수령 종료가 되게 되면 보장의 원인 자체가 사라진 거죠. 당연히 소멸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암보험 가입자의 교통사고 사망.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으니까 가입자가 에도 소멸이 되게 되겠죠. 상해보험 피보험자 일반 사망에도 소멸이 당연히 되겠죠.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했다고 해서 소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리보상 받는 것밖에는 비리보상 받는 것이 소멸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9번. 다음에서 공적 장기 간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민영 장기 간병보험, 공적 장기 간병보험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들 자주 출제가 되죠. 자, 1번. 민영 장기 간병보험이 먼저 판매가 되었습니다. 근데 민영 장기 간병보험보다 공적 장기 간병보험이 먼저 판매되었다 그랬으니까 일단 1번 틀렸고요.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만 65세 이상, 그다음에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간병보험의 보장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 질병을 가지신 분들은 다 대상이 되죠.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장기간의 간병 요양 문제를 사회 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제도가 바로 공적 장기 간병보험인 거죠. 기본적인 설명입니다. 자, 이 지문도 되게 쉬운 지문인 것 같은데 의외로 자주 출제가 돼요.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만 65세 이상이 되지 않아도, 자, 이번 지문에서 만 65세 미만이라도 뭐 치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일상생활 장애 상태 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다 대상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65세 이상이 되지 않아도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신보험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재산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암보험은 주계약으로만 판매가 된다. 암보험은 주계약뿐만 아니라 특약으로도 많이 판매가 되죠. 주계약 플러스 다 특약. 그래서 재산보험은 대부분 다 주계약뿐만 아니라 특약으로도 다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일단 틀렸고요. 실손의료보험은 과잉의료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복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다. 중복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것은 과잉의료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초과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복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린 지문이고요. 3번.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까지 보장하는 재해를 보장을 하지요. 그래서 손해보험회사의 상해보험과 비교하여 보장 범위가 넓다. 이게 바로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의 장점 중에 하나죠. 3번이 맞는 지문이고요. 4번. 간병보험의 면책기간 중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보장하지 않는다. 뭐 일단 어떠한 이유로도 들어가니까 내용을 모르더라도 어떠한 이유로도 딱 들어가니까 아, 얘가 좀 틀렸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재해로 인해서 일상생활 장애 상태나 중증치매 상태가 된 경우, 재해로 인해서 발병된 경우에는 면책기간 중에도 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4번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간 40번까지 여러분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다음 이제 곧, 이제 명절 지나고 또, 10월에 또 시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 기출문제 풀이 했던 것들, 그 전월, 그 전전월 것도 적어도 한 3개월치 정도는 여러분께서 같이 한번 쭉, 동영상 보시면서, 어떤 문제가 나왔구나. 요런 정도의 문제 수준에서 나오는구나를 한번 생각을 하시고 시험 보러 가시면 훨씬 더 좀 유익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